되고 있는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도 지금 막바지 수사를 이렇게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눈 검찰의 칼끝이 생각보다 매섭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신경전을 넘어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이례적으로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그러자 박 대통령 변호인과 청와대는 당혹해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검찰과 박 대통령 측의 힘겨루기, 줄다리기는 지난주부터 서서히 불이 붙었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시기와 형식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됐는데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변호인을 선임한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검찰 조사 시기를 일단 늦췄습니다. 이런 박 대통령 측의 버티기에 검찰은 조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편향된 검찰 수사는 거부하겠다면서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만 받겠다, 현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의 환상의 복식조가 원래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그것을 뒤집음에 따라서 검찰의 원칙적 수사를 강제한, 화를 불러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좀 안 보였고요. 뒤늦게 걸린 발동의 뒷북 수사라는 적잖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상 수사팀장이자 지휘자는 바로 이 김수남 검찰총장인데요. 김 총장은 청와대 검찰 수사 비판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을 했고 사안의 중요성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일단 검찰 입장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나 안종범 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도 이런 부분들이 입증 내지는 이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는 걸 적시하지 않고서는 이 세 사람들에 대한 그 공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네, 검찰은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직권남용과 강요 미수 부분만 적시했는데요. 앞으로는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한때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카드도 논의가 됐을 만큼 분위기가 한때 고조됐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의혹의 당사자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의 다음 타겟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 의혹까지도 검찰은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대통령의 재가도 끝났습니다. 검찰의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반면 끝까지 대면 조사를 이뤄내겠다는 검찰의 특별수사팀. 특검이 시작되기 전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대략 2주 남았습니다.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경호실이 명기된 최근 2년간 청와대 구입의약품 목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인데 재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녹십자 웰빙에서 의약품 10종 2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목록에는 라이넥주, 일명 태반주사와 감초주사로 통하는 히시파겐시주, 마늘주사로 불리는 푸르설타민주가 들어있습니다. 라이넥주는 잔주름 개선, 피로 해소에, 히시파겐시주는 만성 피로 해소 등에 쓰이고 푸르설타민주는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주사제 3종 300개를 사는데 137만 원을 썼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들 주사제의 구입 시기와 관련해서입니다. 청와대가 산 때는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최순실 씨 자매에게 대리 처방한 의혹이 제기된 의사 김상만 씨의 녹십자 계열 녹십자 아이메드 병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는 겁니다. 이들 주사제의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양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의료계에서 나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등의 판단에 따라 청와대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사 김 씨가 차우의원 재직 당시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계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탄핵까지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 정족수 200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다 합친 수가 171명인데요. 그런데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보다 더 큰 관심은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 129명 가운데 비박계 의원들은 50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탄핵 찬성의 표를 던지느냐가 가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비박계 의원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이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당성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의할 경우가 오히려 경우의 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성 친박에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최소한 29명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뜻밖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적어도 새누리당에서 35표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32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의 관문을 넘게 되면 이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헌재가 180일 안에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에 손을 들어야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는 점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관 7명만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7명 중에 한 사람도 부족하면은요, 심리를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보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는 어느 재판관이 사퇴를 해버린다고 하면은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더 이상 못합니다. 예. 재판관 구성이 주로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점도 변수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에도 김희수 재판관을 제외한 6명의 재판관이 해산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주 중대하고 또 명백하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탄핵 사유를 충족하는가 하는 문제도 이 탄핵 절차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책적 결정, 선의로 한 일이라며 버틸 경우 탄핵 요건 충족 문제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자, 탄핵 소추안 통과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또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치권의 고민인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선 탄핵 정국이 실제로 성사가 될까요?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국무회의에 배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국민의 뜻을, 민의를 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박 시장은 또 안건으로 상정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안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는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고 압박했습니다.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말하는 게 정당하냐며 발끈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에는 한동안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들 발언이 이어지고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다시 한번 국무위원들을 비판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발언권도 얻지 않은 박 시장이 대통령 선거운동하듯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박 대통령이 주재하지 못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해외 출장길에 오르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좀처럼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정혼란 상황.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이화여대 사무실과 최경희 전 총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이 입학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나옵니다. 승마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화여대 감사 결과 정 씨의 입학과 학사 권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 씨 모녀와 최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학교 운영을 맡았던 최 전 총장과 담당 교수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사회의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현명관 마사회장을 소환해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2020년까지 정유라 씨에게 186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중장기 로드맵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스케줄 제공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잘 하고 갑니다.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 등 정유라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씨의 국내 소환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정 씨가 면접에서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경위 등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아직 외국에 머물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하루 사이에 추위 기세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철원 귀마읍이 영하 10.3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서울도 현재 기온 영하 3.4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4도에 머물겠고 대전 5도, 광주 7도, 대구 8도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동해안은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7.5cm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주의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잦아들었지만 영남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구름량이 줄면서 낮 동안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